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와 경주, 영천, 청도, 경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4도, 포항 33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오늘은 정례회를 시작한 시도의회 활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를 겪은 지 2년이 지났지만 하천 정비 공사 공정률은 50%도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년 전 들이닥친 태풍 흰남노는 포항 동해면과 오천읍에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포항 냉천과 칠성천이 범람하며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상 초유의 포항제철소 침수 등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혜곤 의원은 당시 큰 피해를 본 냉천과 칠성천 정비 사업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며 위험 지역에 대한 신속한 공사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도 칠성천은 재복구 사업 중이며 흰남노를 겪은 지 2년이 되었지만 공정률은 2024년 현재 48%에 불과합니다. 최 의원은 또 태풍 흰남노 직후 포항시는 3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대배수 터널과 저류지 등을 건설해 시가지 침수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주 의원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은 경북도를 삭제하는 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경북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됐다며 경북 22개 시군을 대구시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안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경북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조금 지난 지금 대구시와 다시 통합하겠다는 것은 경북 북부권을 포함해 경북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동시에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양윤재 의원은 체계적인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포항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재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성조 의원은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홍준표, 이철우 양 시도지사가 주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1, 2주 사이에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6월 도의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단체장들의 일방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내일 이틀째 도정 질의도 행정통합 이슈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도정 질문에 나선 청도 출신 이선희 도의원은 이미 한 차례 추진하다 흐지부지됐던 행정통합 논의의 흑역사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홍 시장 주도로 도민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되면서 흡수통합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사님, 의회가 그 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지난달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아직 논의가 설익은 단계라 먼저 상의하지 못했지만 통합안에 윤곽이 나오면 당연히 도의원들과 대화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최대한 이양받는 것이 이번 통합의 목적이라며 3년 전 행정통합과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특화단지 만들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는 찾아가가 사정해서 해온 겁니다. 그거. 왜 그런 짓을 계속 해야 되는 얘기야. 통합청사의 위치와 지자체 명칭은 감정 싸움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선 언급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지역의 우려를 의식한 듯 추가적인 기관 이전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상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니까
북부 지역 도청이 있는 대로 혁신 신도시로 또 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더 큰 도시로 만들고 북부 지역 발전 방안 만들어서 잘하겠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통합청사와 관련해 안동의 북부청사, 포항의 남부청사를 두고 각각 차관급 부시장이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 지역의 반발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틀째 도정 질문에서도 도의원들이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집중 질의를 예고하면서 경상북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외유성 관광성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200만 세계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 계획이나 결과 보고, 회계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권익위의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80.5점을 받은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보다 월등히 낮았습니다. 경주시는 중심상권에서 경주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2%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처는 북정로와 봉황로, 중심상가 등 시내권 경주페이 가맹점 1000여 곳이며 중심상권 51곳에선 가맹점주의 자체적인 3에서 5% 추가 할인 혜택도 부여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돼 4억 2천만 원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펴니다. 경주시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2조 68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함께 다음 주부터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시작하고 읍면 지역에 대해선 현장 감사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680억 원, 올해 당초 예산보다 1,680억 원, 8.8% 늘어났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분야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경주시 의회는 합리적인 예산 사용과 시민 체감 등의 기준에 맞춰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에서는 노인, 장애인, 청년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또 청년 및 취약계층 보호 및 권리 신장에 대해서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선 적절한 예산 집행과 감사 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읍면 지역에 대해선 별도로 현장에서 행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의 각종 사업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위해 잘 진행되었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하게 잘 살피고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가스 보조금 확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선 실효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현안인 동천동 재개발 정비와 자원 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동춘 지역이 23층이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도시 경관 문제를 해서 아마 심도 있게 해야 되고 2년 전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저들 민간도 동의를 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환경 오수 때문에도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오준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장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일만 앞바다 석유시추 계획과 관련해 정부의 지진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포항 영일만은 단층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단층지대를 건드려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지진 피해 경험이 있는 포항 시민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항환경연대도 논평을 통해 산유국도 좋지만 지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시추 이전에 포항 시민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부터 먼저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올해 상반기 고등학교 재학생 744명에게 울진사랑 다자녀 장학금 3억 7,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사랑 다자녀 장학금은 울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고등학교 재학생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한편 울진군 장학재단은 오는 11월에도 다자녀 장학금 하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강구항이 작년 한 해 전국에서 입장객이 7번째로 많이 몰린 관광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을 집계한 결과 순천만 국가정원이 778만 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았고 다음으로 용인 에버랜드, 경복궁 등 6위까지 모두 유료 관광지였으며 382만 명으로 7위를 차지한 영덕 강구항과 10위인 단양 도담산봉은 무료 관광지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교통수단별 인기여행지 조사에선 경주가 대중교통에서 2번째, 기차는 3번째, 울릉도는 선박편에서 전국 3번째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베트남 유학생의 입학금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유학알선업자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학알선업자는 국내 한 대학과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관련 협약을 맺은 뒤 지난해 1월 40명으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2억 2,80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베트남 유학생 7명에게 입학금 4,5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유사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학생을 모집하려는 대학은 업체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호미곶 대보리 일원에 6월 들어 순백의 메밀꽃이 만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메밀꽃 단지는 해맞이 광장 바로 옆에 조성돼 있어 동해안의 바다와 함께 순백의 메밀밭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8년부터 호미곶 해맞이 광장 주변에 유채와 보리, 메밀, 해바라기 등을 심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울산시는 오늘 울산에서 동남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상반기 정기회를 열고 상설협력기구로 추진단을 신설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광역사무국 설치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도시가 인력을 파견해 한 팀 4명으로 구성되며 7월부터 운영됩니다. 세계도시는 추진단을 바탕으로 광역사무국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